오늘 수요 줌 세미나는 비전 강의 시간입니다. 애터미에서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은 성공하고 계신 분들, 성공자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요. 오늘 비전 강의를 해주실 분은 영 리더스 클럽에서 간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강윤 샤론 노즈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모실 때 모두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샤론 노즈 마스터 이강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에는 그냥 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초보자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초사업이랑 같이 해서 제 얘기를 그냥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올해 77년 44이거든요. 제 인생이 한 23년, 24년을 제가 운동만 했어요. 아까 구장님 물어보셨는데, 네, 저 운동선수였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어서 운동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뭐, 제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렸을 때 논두렁에서 미꾸라지 잡아갖고 식당에 팔아서 용돈 벌고, 땅콩 따가지고, 그, 비루푸대 아시죠? 거기 한 푸대 채우면은 뭐 몇백 원씩 주고, 뭐 이래서 용돈을 벌어서 썼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와이프는 무슨 아빠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된 것도 동네 형을 따라다니다가 형이 맨날 운동 끝나면 간식을 주니까 빵이랑 우유랑 과자랑 이렇게 먹는 거예요. 시골에는 그런 게 먹기가 좀 쉽지가 않죠. 좀 있는 사람들이나 먹지 뭐 저희 집도 뭐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형 옆에 있으면 형이 같이 나눠주고 하니까 형은 운동하고 나는 운동하고 있을 때 이제 뒤에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볼보이 아시죠? 꽁이나 주워주고 차주고 뭐 이러다가 이제 거기 이제 감독 선생님이 눈에 들어왔나? 운동할래?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운동을 하면 이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운동을 딱 하고 나는데 좀 지나서 처음에는 잘해줘요, 선배들이. 근데 이제 운동을 좀 지나니까 막 이제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엄청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운동이 좋아서 뭐 국가대표 이런 거 생각도 없이 그냥 먹을 것 때문에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전라북도 전주라는 곳에 가니까 공설운동장이 있더라고요. 이제 잔디로. 야, 이런 데서도 게임도 뛰고 참 좋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축구에 진짜 전념해서 한 거죠. 두드러 맞든 얻어 터지든 뭐 콧박이 깨지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오로지 국가대표 되면 돈도 많이 벌고 TV도 나오고 부모님도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나도 내 자녀들 키울 때 맛있는 거 다 사주고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줄 수 있겠다는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꿈이 있어서 축구에 올인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시점에서 이제 영고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중학교는 이제 그냥 학교 다니면서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가 좀 우리가 진학을 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중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이제 인천에 명문 팀들이 많아요. 뭐 김남일, 뭐 이영표 막 이렇게 있었던 뭐 부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천의 제물포라든지 제영고라든지 뭐 이렇게 좀 명문 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테스트를 받고 이제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고 지명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전라북도를 넘어가려면 그 전라북도 팀의 동의서를 받고 협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안 써주는 거예요. 아예 이제 협회는 뭐 그래 선수들 가니까 거기서라도 열심히 하라고 협회에서는 어떻게든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팀 내에서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공고가 있었고, 군산 제일이 있었고, 익산에 이리고등학교가 있었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창고등학교, 저희 고창 안에 있는 고창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1년 하는데 정말 막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마음 다 잡고 꿈이 있으니까 여기서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이제 열심히 또 했습니다. 마음 다 잡고. 근데 1년 지나서 2학년 초에 바로 해체돼 버렸어요. 팀이. 진짜.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마음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1년 지나서 해체되니까 정말 또 하기 싫은 거예요. 어디 가려니 하기도 싫고. 근데 여기저기서 예, 좀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1학년 때부터 게임을 띄었어요. 중학교 때도 1학년 때부터 그냥 게임을 띄고 그래서 선배들한테 많이 혼났죠. 자기 자리 뺏어가니까. 그리고 조금만 실수하면 실수한 걸로 그냥 끝나고 나면 그냥 빠따로 막 때리고 막 쇠뽕 있잖아요. 축구에 보면은 이렇게 뽕이 하나 달려있어요. 바닥에요. 예전에 그냥 납뽕이었어요. 납뽕. 엄청 아파요. 그걸로 막 머리 때려요. 그냥. 그래서 그래도 그냥 참고 했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런 거 보면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디 막 쥐어 터져가지고 가면은 그냥 친구네 집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운동 나가야 된다고 하고 안 가고 부모님 속상하니까. 근데 제가 꿈이 있으니까 그냥 뭐 마저도 그냥 하더라고요. 하물며 막 진짜 알루미늄 바따 있잖아요. 그걸로 맞아가지고 허벅지 잘못 맞아가지고 허벅지 막 이렇게 탱탱 부어 있어요. 근데도 훈련 들어간다고 집에다가는 훈련 들어간다고 하고 안 가고 막 그렇게 지냈던 거죠. 잠시만요.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 줌 미팅 하는 거 같이 옆에 켜놔가지고 핸드폰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탱탱 부었는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말 꿈이 있으니까 하여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도 맞으면 정말 하기 싫은데 저희가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요. 중학교 때 월요일에는 절대 안 때려요. 한 주를 시작하는 즐거운 날이니까 안 때려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그때는 이제 토요일 학교 다녔으니까 토요일은 또 주말이니까 또 안 때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요, 화, 수, 목, 금, 이 4일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쥐어터져요, 그냥. 아침 운동,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운동 끝나고 나면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한 대 때리고, 그리고 점심 때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반찬이 별로 안 좋다고 그냥 한 대 때리고, 또 저녁에 학교 다 끝나고 오후 운동 끝나고 나면 그냥 야 오늘 운동 별로였다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그래서 그냥 화수목금을 매일 두드려 맞아요. 그런데도 운동을 한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 꿈이라는 게 정말 꿈이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꿈이 없었다면 그냥 제가 뭔가를 먹고 싶어서 뭔가를 했다면 그거 안 하고 그냥 다른 데서 그냥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땅콩 캐러 가고 수박 따러 가고 뭐 이런 데에서 그냥 용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말지 꿈이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저에게는 그냥 아무런 걸림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해체가 되니까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꿈이 없어지니까 야 이거 사람 페인되더라고요. 페인돼. 고등학교 2학년을 거의 1년이죠. 1년 가까이를 페인처럼 살았어요. 그냥 학교는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가기는 하는데 뭐 공부를 했어야죠.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요. 선생님도 뻔히 알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인문고등학교에서 3학년이 될 때 진학을 안 되면은 취업반이라고 해서 공고라든지 이쪽으로 보내요. 1년을 위탁으로. 그래서 거기서 기술 배워서 대학 못 가니까 그냥 취업이라도 해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걸 가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꿈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 가면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야, 이게 진짜 어른들도 꿈이 없거나 희망이 없으면 진짜 맹 놓고 살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몰랐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돼야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뛰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선생님 저 다시 지금 운동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해도 된다고. 그래서 선택한 게 제가 광주에 있는 금호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왜 금호고등학교를 갔냐면 전라북도에서 계속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찾아온 게 어디였냐면 금호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 번, 두 번 더 왔던 그 금호고등학교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광주 아름들이 있던데 거기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 네, 그래서 그 금호고등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다시 꿈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가 바로 동계훈련 들어가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든 제 몸 상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니까 몸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 친구들은 몸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동계훈련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저는 한 달도 안 남은 채 이제 가가지고 동계훈련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겠든 따라가 보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계훈련이 이제 막 시작하면서 이제 연습 게임을 계속 뛰어요. 저희가 이 팀, 저 팀. 예, 그런데 동계훈련 때 게임을 뛰는데 제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들한테도 저희 동기가 13명인가 끼었어요. 근데 축구는 11명인데 어떻게 됐든 제가 하나 더 들어오니까 뛸 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3학년이라고 다 게임을 뛰진 않아요. 팀 성적이 우선이다 보니까 3학년이어도 1학년, 2학년들이 능력이 좋으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실상 3학년이 13명이어도 저희가 13명인데 13명 다 게임 안 뛰고 딱 6명이 게임 뛰었어요. 나머지 2학년, 1학년들이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주구장창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순간 제 느낌이 그랬는지 이제 감독 코치 선생님이 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저를 딱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저놈 고창에 있는 놈 저놈 괜히 데꿨다. 저거 다 껐는데 완전 실수했다. 아, 스카우트 잘못했다. 아, 이런 느낌이 그냥 제가 확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죽기 살기로 몸이 진짜 부서져라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또 야간에 저 개인적으로 또 야간 훈련하고 개인 훈련하고 부족한 거 해가지고 동계훈련 거의 끝날 무렵쯤 될 때 제 자리를 찾았어요. 제 자리를. 그래서 이영표 자리, 오른쪽 사이드백, 예, 그쪽 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게임을 마무리하고 동계훈련 마무리하고 저희가 바로 3월 달에 이제 첫 대회인 대통령궁배라는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를 갔어요. 근데 이미 금호고등학교는 되게 명문 고등학교예요. 그 청소년 4강 신화의 멤버들이 거기에 꽤 많아요. 신현호 선배랑 해가지고 꽤 많아요. 기성용이 아시죠? 기성용이도 거기 나왔고. 예,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인데 이제 이미 그 친구들, 제 동기들은, 그리고 이미 11명 게임 안에 들어있는 2학년들까지도 대학 티켓을 이미 다 땄어요. 4강 안에 들어야지만이 대학을 갈 수 있는 티켓이 나와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대학 티켓이 없으면 대학 못 갑니다. 이게 운동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티켓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 게임 한 게임 진짜 마지막 게임이라 생각하고 진짜 몸이 부서져라 게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뚫리면, 아시죠? 축구는 사이드 뚫리면 센터링 올라와서 골 들어가는 거, 그렇죠? 뚫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을 막든지 사람을 막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공이 빠지면 사람 잡아서라도 파울내서 센터링 못 올라가게. 그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게임 한 게임 하는데 8강에서 이 게임을 이기면 제가 4강이니까 바로 티켓이 나오거든요. 근데 8강에서 영등포 공고를 만났어요. 영등포 공고도 명문이에요. 근데 그 영등포 공고가 저희보다 실력은 한 수 아래였는데 희한하게 그날 비가 와가지고 수중전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변수가 생겨요. 근데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이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감독 코치 선생님은 화가 이만큼 난 거죠. 실력이 우리보다 한 수인데, 한 수 아래인데 아주 헤매고 다녔다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바로 숙소에 집합. 끝나자마자 숙소 가가지고 집합해가지고 다 모여 해가지고 이제 두드러 맞기 시작하는데요. 3학년 나와. 아, 맞기 싫은 거예요, 또. 이제 몸이 부서져가 뛰었는데 나는. 하나하나 두드러 맞는데 이제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손을 딱 대고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데 몽댕이가 옆구리에 푹 들어와요. 그래서 야, 저쪽으로 나가. 그러더라고. 안 맞았어요. 우와, 안 맞는 것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내가 몸이 부서져라 게임을 뛰니까
아, 알아줄 사람들은 다 알아주는구나.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다는 걸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안 때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어디였냐? 부평고등학교를 만났어요. 제가 가려고 했던 고등학교를. 근데 정말 이기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졌죠. 그래서 저희가 3위를 하고, 부평이 그대로 해서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공고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아, 대신고등학교가 올라왔구나. 서울에 있는 대신고등학교가 2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제가, 상비군에 뽑혔어요. 그래서 상비군에서 훈련을 하고, 어찌됐든 제가 원하는 태극마크는 달기는 했어요. 상비군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최종 엔트리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태극마크는 달았지만 아직도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서 또 꿈이 하나 생겼어요.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그 친구들을 좀 제가 후원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은 지도자들이 아까 이제 총장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도자들도 파리 목숨이에요. 성적 안 나고 혹시라도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냥 바로 잘리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법인을 설립해서 저희 법인에 오신 그 지도자님들, 수석 감독, 코치 뭐 이런 분들을 저는 지분 가질 필요 없이 저는 대표로만 있고 지분을 거기 온 직원분들한테 실은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거기 에이전트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분을 100%다 나눠줘서 거기에서 좋은 선수들을 육성해서 해외로 이제 선수들을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가 상품이잖아요. 상품을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들한테 수익이 생기면 그거를 연말에 그분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걸로 저는 하고 싶어요. 저야 애터미에서 매달 1억씩 들어올 텐데 굳이 그건 저는 받을 필요 없고 그래서 저는 그 1억을 가지고 정말 운동하고 싶은 친구들 운동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애터미를 이제 만나니까는 그런 꿈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운동을 실은 하고 대학을 또 가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 운동을 또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그만두면서 부모님이 제일 속상했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 이게 완전히 또 체제가 바뀝니다. 이게 희한하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바꾸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게임을 매 1학년 때부터 게임을 뛰었는데 또, 그때가 하필 제가 이제 3학년 때였어요. 3학년. 2학년 말 끝나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시기. 그런데 이제 계속 지도자가 바뀌면서 동계훈련 때도 게임을 조금밖에 안 뛰고, 그리고 이제 본 경기 때도 항상 부모님이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장에만 잠깐 오셨다가 경기 끝나면 바로 얼굴만 보고 그냥 바로 내려가시고 그랬거든요. 서울이면 서울까지 찾아오셔서. 그런데 부모님이 찾아오셨는데 경기를 못 뛰고 얘가 조금 뛰고 나오니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핑계만 댔죠. 몸이 좀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나왔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순간 눈치를 채셨는지 부모님이 야 내가 너희 감독 코치 한번 만나볼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부모님 고생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굳이 부모님 지금까지도 뼈골 빠지게 일을 하셨는데 또 이거를 하게 하는 게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럽고 해서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꿈을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면도 있고 좀 안타깝고 좀 그런 게 미련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법인을 하나 해보려고 애터미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지도자 생활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지도자 생활하고 그러면서 또 지도자 생활 하는데 또 그게 보여요. 어려운 아이들. 근데 저는 분명히 현장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코치다 보니까 실력이 얘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런데 감독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희한하게 이 아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선생님이랑 그런 것 때문에도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 이것도 내 권한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들 더 잘 가르치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이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뭐 레슨을 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레슨도 안 했어요. 레슨 해봤자 그 아이들한테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럴 바에 4시간 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애들 저녁에 제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애들, 의지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잡고 좀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녁에 애들이 학교 끝나고 한 3시나 3시 반 정도에 운동을 하면 저녁 먹기 전에
한 5시, 6시 뭐 이렇게 한 2~3시간 운동을 하거든요. 쉬는 시간 가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밥 먹고 소화되면 한 8시 반이나 9시에 나가서 그 친구들이 운동을 합니다. 또 야간 운동에 부족한 거. 근데 야간 운동을 하는 애들이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꿈이 있는 애들은, 하고 싶은 애들은 나와서 합니다. 그럼 저도 같이 운동하고 있다가 그 아이들 부족한 것들 잡아주고 해서 정말 성장하는 거 보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고민이 드는 게, 나이가 드니까 결혼을 해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하는데 제가 아들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코치 월급으로는 저 혼자 먹고 사는 거는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처자식에 부모님 부양까지는 이거 택도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해서 임용시험을 한번 봐봐라 해서 이제 임용고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임용고시를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대학원도 떨어졌어요. 뭐 제가 공부를 했어야지 알죠.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연찮게 어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 앞에서. 제가 전남대학교를 썼거든요. 근데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비 합격자로 또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3년 다녀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모아둔 돈으로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운동생활 다 정리하고. 서울에서 임용고시를 딱 3번 시험 치고, 이것도 내 길이 아닌 게벼 하고 딱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하다가 이제 와이프를 소개받고 애터미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애터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터미를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바로 시작하신 분도 있고, 싫어 싫어, 다단계 싫어, 이런 거는 싫어 싫어, 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바빠 하면서 늦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늦게 왔습니다. 피하고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애터미가 이제 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이거구나 하고 애터미를 알아보고 제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애터미가 이제 횟수로 7년 차 됐습니다. 그러면서 애터미에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애터미, 정말 괜찮은 애터미, 최고의 애터미,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한 걸로 간단하게 좀 공유하고 제가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 화면을 좀 제가 디스플레이 바꾸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 사업 설명 간단히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애터미 회장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저도 이제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말씀 잘하신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뛰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장에서 뛴 CEO와 뛰지 않고 그냥 어떻게 경영 수업을 받아서 그냥 올라온 사람과 차이는 엄청나다고 봐요.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은 현장에서 직접 뛰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스 클럽의 초대 회장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애터미 회사를 직접 창업부터 지금까지 이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애터미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정말 고수 중에 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단장님하고 이제 돌아서 잠깐 이야기했을 때 웅진 다 오픈했거든요. 대기업들이 이름 멋지잖아요. 웅진이라는 이름으로. 또 누구죠? 교원인가? 거기에서도 또 지금 네트워크 하고 있잖아요. 초반에 바짝 올라왔다가 이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꼬꾸라져요. 바로 꼬꾸라지더라고요. 근데 회장님은 망해도 봤고 경험도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역경지수라고 하잖아요. 엄청 높으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이 능력이, 이 지수가 엄청 높다 보니까 회사를 너무나 잘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텀이라는 회사가 분석을 해보니까 A 플러스 등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은 A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작년은요. 그래서 이게 신용 분석 보고서라는 곳에 검색을 해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우수하다. 수익성, 성장성, 유동성 자금도 많다. 그래서 회사가 튼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게 지금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지는 않을 건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품질로서 전 세계를 나갔다는 거예요. 애터미가. 애터미가 홍보하고 광고하고 어떻게든 그 나라를 뚫으려고 뚫은 게 아니라 제품이 워낙 좋아서 전 세계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뉴스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매출뿐만이 아니라 국내 매출 해가지고 작년도 글로벌 매출만 1조 5천억을 한 거죠. 엄청난 매출인 거예요. 국내에서 1조 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약 120 몇 개, 30개? 요 사이 될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근데 그 회사에서 1조 하는 회사가 딱 2개 회사밖에 없어요. 아메이, 애터미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2위는 얼마냐? 약 4천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몇백억밖에 못 해요. 그쵸? 그러니까 애터미의 한 제품, 해모임이 1,700, 1,800억 정도 하거든요. 2위가 4천억 정도 하고 3위가 해모임 하나 수준밖에 안 돼요. 3, 4위가. 나머지는 해모임 하나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이 부족하다 하는데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있죠? 제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본인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정관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삼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홍삼 하나예요. 애터미 해모임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해모임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내 마음가짐이에요. 내 마음가짐. 정말로. 그게 없는 분들, 내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오세요. 제가 힘들었을 때, 애터미 초창기 때 저 아무것도 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아예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한 1년을 놀았어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애터미 당장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입 제로. 마이너스 상태. 근데 애터미는 해야 돼. 애터미를 할까, 애터미를 할까, 다시 축구판으로 돌아갈까, 막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축구판으로 돌아가봤자,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애터미를 했어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집에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나가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오전에는 일을 하고요. 애터미를 하고요. 저녁에 한 7시나 7시 반에 여기 군포 있더라고요. 군포 물류센터 아시죠? 거기를 갑니다, 저녁에. 물류센터에서 안전교육 받고요. 까대기라고 합니다, 까대기. 강원도에서 온 5톤짜리 차, 물건 다 퍼내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기도로 옮겨, 전라도로 옮겨, 지역별로 옮깁니다. 강원도에서 온 거를. 그걸 하루 종일 들었다 나왔다 하루 종일이 아니요. 밤새 합니다, 밤새. 그러면 애터미 수당 나와요, 7만 몇천 원. 그래서 와이프 하루하루 식대비, 아이들 먹을 거 이렇게 갖다 줬어요. 와이프도 너무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일회용 기저귀를 쓰지를 못했어요. 밖에 나갈 때만 썼어요. 집에서는 뭐 했냐? 항균 기저귀를 사서 정말 옛날에 엄마들 애들 기저귀 채워서 빨고 했잖아요. 그때는 뭐 뜨거운 물이라도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빨고 저도 이제 활동하고 들어오고 하면은 와이프가 아이들 똥 싸고 오줌 싼 기저귀 자기가 이제 원래는 그거 이제 버리고 오물들 버리고 뜨거운 물에 좀 담가놨다가 세제 담가놨다가 세탁기에 돌리거든요. 근데 그게 오물만 버리고 그냥 물에 담가 있고 씻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와이프도 뻔히 힘든 거 아는데 제가 그걸 빨면서 울죠. 미안하다고 와이프한테. 내가 조금만 더 능력 있고 괜찮았다면 이런 고생 안 시킬 텐데. 그러면서 그냥 빱니다. 너무 고맙죠. 근데 와이프한테는 항상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러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없이 시작해서 아파트 관리비에, 아파트 대출에 들어갈 게 많아요. 이 돈이 없으면 이제 어디로 가냐? 저녁에 생동성 알바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녁에 들어갑니다. 어느 병원에. 그래서 시약을 하나 먹어요. 그럼 이 약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피를 뽑습니다.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공복까지 뽑고 나옵니다. 그걸 1박 2일 하고 매일 아침에 공복에 피를 뽑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면 목돈이 들어와요. 최소 60에서 많게는 80만 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이프 갖다 줘요. 그러면 공과금도 한꺼번에 못 내요. 뭐라 할까봐 이거 조금 내고 저거 조금 내고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저희가 워커 신청도 했어요. 이미 와이프는 뭐 저희 장인어른이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 때문에 만나게 된 거죠. 장인어른이 이미 와이프의 카드, 딸 카드를 쓰면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었고 저 워커아웃 신청할 때 와이프도 같이 워커아웃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애터미를 통해서 조금씩 나눠가면서 관리비도 계속 한꺼번에 못 내요. 있으면 좀 내고 수당 좀 많이 들어오면 좀 더 내고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언제? 이번 달 8월까지요. 8월에 워커와 신청 와이프 저 둘이 5년 끝났습니다. 애터미는 희망이 있어요. 힘들지만 희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래 축구판으로 돌아가서 2, 300 받아서 이거 해결 못해요. 내 자녀, 와이프, 부모님 부양 못해요. 지금 제 개인 사정인데 어렵다고 하니까 각자 자기 환경은 다 어려워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요. 어머님이 최근에 한 2, 3주 됐어요. 머리, 뇌에 종양이 있어서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고요. 아버님은 어깨 인대가 나가셔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인공관절을 끼워가지고 수술을 3번이나 하셨어요. 두 분 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제가 활동하고 매일같이 밤늦게 부모님을 보고 옵니다. 근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애터미 하면서 감사한 것도 알게 됐고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있겠다. 전에 이제 그분의 본부장님 강의였나요? 남편을 진짜 차에다가 안고 싣고 다니면서 기저귀 다 갈아주고 미팅할 때 차에서 좀 기다리는데 나보다 더 힘든 분이구나. 저런 분도 있구나. 그런데도 해내는구나. 한편으로는 힘들었다. 힘들었겠다. 한편으로는 제가 위로가 돼요. 나보다 더한 분도 있었네. 그러면서 야,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또 엉뚱한 길로 빠졌습니다. 울지 마시고. 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애터미는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때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전 대통령한테도 수출탑, 표창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때요? CCM 인증마크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그 커뮤니티 밴드에 보니까 뭐라고 올라왔냐면 6억 불인가? 예, 수상 탑 받는다고 또 이렇게 홍보하는 문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근데 이렇게 수출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CCM이라는 이제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 CCM 인증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한테 이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소비자가 이득이 되고 소비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맞춰진 거죠. 그런데 이 CCM 인증마크가 얼마나 어렵냐. 앞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롯데백화점, 신세계, 면세점 이런 데에서 받아요. 대기업들이.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소비자 중심의 CCM 인증 마크를 받은 기관들이요. 금융, 물류, 생활, 식품 이렇게 업체별로, 종목, 품목별로. 그런데 이 업체들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52만 개 기업 중에 단 176개의 기업만 인증을 받습니다. 이게 따져보니까 1000개 중에 1개예요. 1000개의 기업 중에 1개만 받아요. 1000대 1의 경쟁률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요. 엄청난 거죠. 근데 경쟁률이기보다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평가죠. 상대평가가 아니라. 근데 기준을 따져보면 1000개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52만 개로 따져보면. 자, 그리고 인증을 바꾸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있어서 그렇게들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센티브보다는 애텀이라는 회사는 정말 소비자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혜택들 또 이러한 인증 마크들을 받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로 보면 어때요? 미국 직접 판매 전문지에 보면 다이렉팅 셀링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 애터미가 22연가 기였어요. 22였는데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직접 판매 11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기업 9위에 올라와 있어요. 13.9%. 그리고 1억 불 달성 이상의 성장한 기업 랭크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랭크 3위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애터미가 잘 알려져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콜을 많이 해요. 중국에 가서도 했고 호주에 가서도 했고 이번 최근에 애터미 글로벌 인지도 해가지고는 이제 기사에 하나 나온 건데 온택트 직접 판매를 주도하는 카운셀러들 CEO들 모임에서 박한길 회장님이 한 얘기예요. 온택트 직접 판매에 몰입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 애터미는 매달 치러지는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업계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비대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아메이라든지 뉴스킨이라든지 이런 이미 전 세계 유명한 CEO들이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박한길 회장님이 대한민국의 노하우, 애터미의 노하우 이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장님은 대한민국의 애터미를 잘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 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중국 품질의 달에서 명예획득 3가지를 했습니다. 품질 신용 보장 제품, 성질, 성실, 성진 기업, 품질 신용 우수 기업, 요 3가지의 마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국내를 뛰어넘어 이제는 글로벌로 성장을 하고 인정받는 회사가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제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네, 베스트 제품들 1, 2, 3, 4, 5위. 항상 치약은 들어와 있더라고, 5위 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상위 제품들을 보면은 9월달 2018년도에 보시면은 해모임이 1위, 7위, 그 다음에 10위, 16위 이렇게 있어요. 해모임, 앱솔루트, 친생유산균, 치약. 근데 이게 19년도에 가니까 이렇게 랭킹이 바뀌었어요. 앱솔루트 스킨케어가 2위로 올라온 거예요. 아메이의 공기청정기 필터가 1위, 2위, 3위로 이렇게 있다가 애터미의 앱솔루트에 제껴진 거예요. 그리고 3위로 필터하고 저기 아모스피어라는 그 공기청정기 이게 올라와 있고요. 더페임이 갑자기 치고 올라왔습니다. 대단해요. 5위까지 올라왔어요. 더페임도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6종 스킨케어예요. 유산균. 그리고 기사 내용에 보면 6년 연속 최고 베스트 스탠거, 그 다음에 6년 연속 다단계 판매 최고 베스트셀러, 6년 계속 나옵니다. 계속 6년 동안 애터미의 해모임이 최고의 제품으로 등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해모임 최근에 이거 뭐 항암 면역 조절 이건 다 아시고 위 손상에 대한 이제 미국 학술지에 나온 것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간 손상 이거 특허를 받아서 해모임이 실은 내년 되면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근데 당기, 청궁, 작약 추출물로 해서 또 특허를 받아서 이게 20년 더 유효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엊그저께 12월 2일 날 제가 콜마 BNH, 그 다음에 아미하고 애터미하고 좀 비교하는 영상을 좀 만들면서 우연찮게 이거를 봤어요. 특허가 나온 거를. 그래서 요걸 좀 분석을 해놨어요. 제가. 피로회복 및 뭐 이런 것들이 또 개선이 되는 게 나와서 야, 애터미 진짜 어마어마한 제품이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또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예요. 해모임 또 특허를 받았네. 어떤 거를 특허를 받았냐? 피로회복, 운동 수행 능력 증진을 특허를 받았습니다.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축구, 농구, 배구 뭐 이런 모든 운동선수들이 실은 훈련을 하고 또 경기를 치르고 나면 빨리 피로 회복이 돼서 그 다음 경기에 임해야 되거든요. 오늘 훈련을 강도를 높였는데 회복이 안 되면 내일 운동 수행 능력이 완전 제로가 돼요. 하지를 못해요. 특히 이제 운동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피로에 의해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선수 관리를 조금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냥 오늘 하고 나면 내일 해.
못하면 그냥 두드러 맞아. 이거였거든요. 걔가 몸 상태를 모르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요약 내용을 잠깐 보면 육체 피로 및 또는 운동 수행 능력 증강, 육체 내 누적된 피로를 효과적으로 개선, 운동 수행 능력 증가, NRF-2 경로를 활성화시켜 HO1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 근데 이게 뭐냐면 간이라든지 근육 내의 피로물질이에요. 피로물질을 얘네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에 운동할 수 있는 조직 내에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얘 두 개의 물질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통에다가 놓고 생지를 이렇게 돌립니다. 원통에다가 놓고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 두 개가 해모임이에요. 해모임 250mg, 500mg. 이 해모임 250mg이 어떻게 되냐면 밀리그램이니까 우리 부피로 지금 밀리리터로 지금 표기가 돼 있잖아요. 해모임 20ml로 돼 있잖아요. 요거 250ml가 얼마냐면 해모임의 80분의 1. 지금 현재 해모임의 80분의 1. 그리고 500리터는 40분의 1. 그러니까 아주 소량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생지예요. 이 생지한테 먹였더니 얼마만큼 멀리 가냐? 생지는 약 한 15m, 16m 정도 가는데 이 해모임을 먹인 생지는 훨씬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냐?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일반 생지는 약 300초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는 약 600초. 해모임을 조금 먹고 좀 많이 먹냐에 따라서 더 많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강제 수영을 시켜서 얘가 탈진될 때까지. 근데 생지를 그냥 자기 몸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체중의 5%에 달하는 추를 달아서 3번 반복해서 평균값을 내는데 이때 탈진될 때까지예요. 탈진. 그러니까 이 생지가 코가 수면 밑으로 5초 안까지 담겼을 때 탈진이라고 해서 끄집어내요. 다시. 이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일반 생지 같은 경우에 약 100초 정도, 약 1분 40초 정도 되면은 탈진. 근데 해모인 250g과 500mg을 투여한 생지는 어때요? 이렇게 나와요. 최대치가 여기, 평균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근육 내에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글루코스와 에너지원을 보관하고 있는 저장 장소 글리코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많이 생성이 되냐, 즉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원천에 힘이 있어야지만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운동하고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보니까는 혈중 안에 있는 에너지원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3배, 4배 정도 가까이, 3배 정도? 네, 많아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이두박근에서 글리코겐으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양도 보시면은 기존 양보다 훨씬 더 해모임이 많다. 그리고 피로물질인 젖산이에요. LDH가. 운동을 하게 되면 피로물질인 젖산이 생기는데 이 젖산이 많이 누적이 되면 우리가 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쥐나는 현상.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젖산 누적량이 이렇게 적어요. 그만큼. 네. 그리고 간을 손상시키는 거. 우리가 물만 마셔도 간은요, 돌아요. 그래서 깨끗한 피를 내줘요. 그 간 손상을 막아주는 거. 네. 이렇게 성분들이 피로물질, 이거는 간 피로물질이 조금 쌓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다라는 게 애터미의 해모임이에요. 이 해모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해모임은요, 내가 위가 안 좋으면 드셔야 되고, 그쵸? 간이 안 좋으면 드셔야 되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운동이 좀 힘들다.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집에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2층만 올라가면 숨이 헐떡거려. 근데 이거 드셔보세요. 3층,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제가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해모임의 효자 상품이죠. 앱솔루트. 뭐 기사 내용들 최근에 나온 거 100만 세트, 100억이 판매된 스킨 부스터, 시너지 앰플 세트. 그리고 애터미에 정말 절대 제품이라고 하고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데 뭘로 증명할 거냐? 이걸로 좀 보시면 돼요. 고객 만족도, 품질 제도, 반품률 0.19%. 타 회사, 동종업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비하면
훨씬 이런 것들이 적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조사한 게 있는데 요거예요. 애터미의 재무제표예요. 애터미 제품의 품질 원가, 제품에 대한 원가 있어요. 우리가 애터미 제품액에 대한 매출 원가를 따져보면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제품이 판매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10,000원에 대한 이 제품의 원자재 값이 얼마인지 원가가 얼마인지 이걸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매출액, 매출 원가 나눠보면 애터미가 제가 계산을 해놨거든요. 2018년도에 44.9%예요. 그러니까는 대략 10,000원짜리 제품이 판매가 됐다고 하면 4,490원이 제품의 원가예요. 원가. 그리고 2019년도 현재 지금 누적 이거 2019년도를 보게 되면 46.2%, 즉 매출 원자재 값이 올라갔어요. 즉 애터미는 계속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제품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콜마 B&H를 전에 이제 영상을 하나 찍으면서 봤던 게 뭐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애터미에 납품하고 있는 콜마 B&H의 제조회사가 애터미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게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포지션이 얼마나 되냐면 70 몇 프로 정도 돼요. 70에서 80% 정도 사이가 돼요. 70에서 80%. 해모임도 그렇고 화장품, 그 다음에 소프라킨, 소팔메토, 오메가3 이러한 건강기능식품과 해모임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제품 원가는 또 달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거든요. 작년도에 콜마 B&H가 2,90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맞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 2,900억의 매출을 올리고 그 매출에 들어가는 원자재, 원료값이 2,350억이에요. 그러면 이 원가, 실은 애터미가 제품을 원자재 값을 비교해보면 약 대략 50% 정도 되는데요. 실은 콜마 B&H에서 생산해서 애터미한테 주는 거는요. 생산 원가가요.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모임 76,500원 총판으로 드셨을 때 거기에 대한 원자재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7만 1,000 얼마예요. 그러니까 6,000원만 콜마 B&H가 실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팔면 팔수록 애터미는 손해라는 게 맞더라고요. 이거 원가 작년에 계산해보니까 80.8%예요. 해모임이 예를 들면 10,000원에 판매된다고 하면 8,800원이 원가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해모임 76,500원도 비싸다고 하는데 실은 이거 거저 드시는 거예요. 내가 원료를 사와 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것도 만들 수도 없지만 실상 우리한테 공급되는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누적돼 있는 걸로만 3,900억 정도 현재 9월달까지 매출이 일어났는데 현재 매출 원가로 따져보면 78.7%예요. 올 연말 가면 똑같이 약 80%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콜마 B&H가 왜 이렇게 제품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또 보니까 판매 관리비가 어마어마해요.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실은요. 콜마 B&H는 R&D 기업이다 보니까 만들어가지고 OEM, ODM 방법으로 이게 제품만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B2B 형태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판매는 애터미 너희가 잘하니까 너희가 해. 우리는 정말 잘 만들게. 정말 좋은 제품 싸게 만들게. 이거예요. 판매 관리비가 작년에 3.4%였어요. 3.4%. 그리고 현재 누적까지 3.2%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회사와 우리가 손을 잡고 초창기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부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회장님이 그 클라이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극복할 수 있는 거. 애터미에는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혹시 이런 일 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지금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벌써 아침에 출근해서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겠죠. 망하는 거, 없어지는 기업들, 네, 이런 거예요. 네, 자영업, 식당, 커피숍, 술집, 체육관, 관공서. 지금 서울은요, 2.5단계에서 좀 있으면 3단계까지 갈 것 같아요. 2.5단계 가서 센터 폐쇄됐고요. 또요,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게 문이 닫고요. 또 커피숍에서도 미팅도 못 해요. 테이크아웃 해갖고 나가라 그래요. 저 못 모르고 제가 TV나 이런 게 집에 없어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어디서 만나요 했는데 커피숍에서 나가라 해서 차에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요즘에 흥하는 거 뭐예요? 흥하는 거? 잘 되는 거. 비대면.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이 계속 이기고 있다가 온라인이 이겨버렸어요. 이제는요. 오프라인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게 다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산업통상부 자원에서 보도자료에 보면 어때요? 온라인 매출이 이렇게 급하게 성장하고 여기 오프라인에서도 백화점은 진짜 마이너스 났어요. 매달 마이너스. 대형마트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롯데라는 곳이 왜 폐업을 하겠어요? 대형마트를. 인터넷으로 옮기는 거죠. 롯데온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업에 보면은 식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오롯공장이 완공이 돼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식품들 우리가 간편식들 나오기 시작하면 애터미의 매출 진짜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엄청나게. 요즘에 그런데 또 쿠팡 얘기를 많이 합니다. 쿠팡은 저도 편의상 많이 이용을 해요.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그 쿠팡이라는 곳이 로켓 배송이라든지 플래시 배송을 하려면 매달 약 2천 몇백 원인가 약 3천 원이 좀 안 되게끔 매달 결제를 해야지 그게 가능해요. 매달. 그래야지만 이 플래시 배송이라든지 로켓 배송으로 와요. 근데 애터미도 로켓 배송 됩니다. 아침 10시 안에 결제를 하면 거의 오후에 출하가 돼서요. 그 다음날 와요. 그 다음날 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편의성에 의해서 쿠팡이라든지 가까운 편의점 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례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질문할 때 저는 수익성을 위해서 애터미를 쓴다고. 그런 거 편의성 나는 이제는 없어졌다고. 정말 급할 때 애들 뭐 어디 뭐 놀러 갈 때라든지 뭐 할 때 급하게 필요할 때는 로켓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항상 저희는 먹는 거 떨어지는 거 그때그때마다 미리미리 좀 사놓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 로켓 배송을 이용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분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존의 플랫폼 회사와 애터미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 기존은요, 제조 회사들이에요. 모바일을 통해서 카카오, 페이스, 인스타, 아마존, 쿠팡,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어때요? 계속 이런 형태로 갑니다. 소비자한테. 근데 애터미라는 회사가 툭 튀어나왔어요. 콜마 B&H, 바다마을, 디오텍 이런 회사들과 어때요? 같이 손을 잡고 애터미라는 똑같은 이 두 개의 플랫폼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플랫폼 회사와 애터미 플랫폼 회사의 차이점. 이 플랫폼 회사들이 이익을 독점한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광고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부과한다. 근데 애터미는 그 부과하는 거를 줄여서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소비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이 쓰는 거 다른 마트 가지 말고 애터미로 옮겨만 와봐. 그럼 우리가 이익 분배 해줄게.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플랫폼을 가진 자와 플랫폼을 갖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여기 아까 보니까 대략 한 230명 제가 카운트 아까 봤거든요. 230명이 어때요? 소비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해서 소비자도 이익, 또 소비자를 거느리고 있는 애터미 우리 사업자들도 이익 이렇게 공유를 해요. 그러면서 소비자도 이익되고 사업자가 이득되니까 더 많은 멤버십이 늘어나면서 애터미라는 회사도 더 많은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조회사도 덩달아서 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선순환이 되는 제도가 애터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다름이 없습니다. 애터미라는 게 우리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혜택이 첫 번째,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존 마트보다 높은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세 번째,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 마트는 어때요?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결제하고 이거 남은 걸로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마트를 주구장창 이사해가지고 2년을 썼어. 그리고 적립이 돼 있어. 그리고 나서 쓰려고 하는데 이사를 했네. 근데 집 앞에 이마트가 없어. 롯데마트 이용해요. 그러면 이마트 찾아가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계속 롯데마트 씁니다. 자, 그리고 코스트코라든지 한살림, 그 다음에 생협투레, 건강식품들을 찾는 분들은 가입비 내고 또 그런 데 가입을 합니다. 애터미는 가입비, 월유지, 연회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담 없이 누구에게나 생활품을 바꿔 쓸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이거를 이득을 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등록을 해. 그리고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소비자를. 알려서, 애터미마트를 알려서. 그러니 각자 포인트를, 물건을 구매하면서 포인트가 적립되니까, 기존 마트보다 진짜 생활비가 절약된다. 포인트도 높다. 야, 근데 현금 캐시백은 어떻게 돌려받니?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애터미의 보상 플랜의 특징은 한 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이너리 두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세요. 내가 가입하고 애터미마트 알리고 내 옆에 친구, 학교 동창, 후배, 선배, 동아리 모임 뭐 이런 것들 쭉 이런 분들을 좌측에, 가족들을 우측에 이렇게 두 줄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요. 각자가 필요한 거 제품을 씁니다. 각자가 필요한 제품을 써서 그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이 포인트들이 다 누적되면 좌측에 30만, 우측에 30만이 되면 나에게 수당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게 애터미의 구조다. 근데 나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와서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애터미는 글로벌 웜 서버라는 이 보상 플랜의 특징이 있어서 전 세계 현재 홍콩까지 16개 국가가 오픈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오픈 안 된 국가를 등록할 수 있는 47개국이 있다. 그럼 괜찮다. 나도 한국 이렇게 두 사람 장난을 했는데 내 밑에 등록한 사람이 호주 사람을 알아서 등록을 했다. 근데 이 호주 사람이 중국 사람을 알고 등록을 했네. 그리고 또 내가 등록하니까 여기 한국에다가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되다가 한국 사람 등록을 했다. 근데 이 중국 사람이 대만이랑 가까워서 대만도, 이 대만이 인도도,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연결이 되는 게 애터미의 글로벌 원 서버라는 거, 원 마케팅이라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각자 본인들이 필요한 제품을 썼더니 이 모든 포인트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각자 썼는데 나에게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이렇게 65,000원이라는 현금 캐시백이 들어왔다. 이거 기가 막힌 비즈니스다.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만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업으로 하는 나는 나 같은 소비자를 더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있는데 1일부터 15일까지 한 번, 16일부터 말일까지 두 번 한 달에 나오는 게 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 나 같은 소비자를 좌우에 등록하고 이 소비자들도 자기 같은 소비자를 등록할 수 있게끔 알려줬더니 늘어나서 내 좌우에 1일부터 15일까지 250, 우측에 250 됐더니 나에게 판매사라는 직급을 주면서 나에게 후원수당 50만원, 직급수당 50만원 해서 약 100만원 정도 주더라. 그리고 하반기 16일부터 말일까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서 나에게 200만원이라는 월소득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전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 너도 한번 알아봐라. 내가 회사 소개 지금까지 알려줬잖아. 망하는 회사, 되는 회사, 회장님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있니? 전 세계 그 쟁쟁한 CEO들을 놓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니? 하면서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최근에 애터미 회사가 아주 이쁘게 이거를 만들어줬어요. 그쵸?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30만 포인트가 아니라 70이 되고 150이 되고 5천만 PB까지 되면 하루 일당으로 내가 지금 현재 엔가로 64,500원부터 약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 엄청난 비즈니스 아니냐? 우리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니?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보상 플랜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늘어나는 거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랑 같이 하려고 나 같은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한다. 어떻게 하냐?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가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안 할 수 있지만 이 소비자들도 내가 판매사 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나처럼
움직이는 좌우의 소비자를 등록하고 우리 파트너를 관리하는 나 같은 사업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고 이 중간에 탁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저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다 그럴 거고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나는 또 어때? 반대쪽에 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늘어나면서 수익이 200, 400, 800, 1000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직급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배수로 늘어나는 구조가 애텀이라고. 그리고 최대 상한선으로 우리가 한 달에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합쳐서 1억 정도가 우리 한 달에 최고 상한선이다. 더 이상 주지는 안 된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100억을 가져가거나 1000억을 가져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1억짜리를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든다. 그래서 애터미가 정말 정의롭게 공유하는 보상 플랜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잘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교육수당은 뭐 센터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나는 진정한 사업의 가치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정말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맨날 했던 얘기거든요. 머니 리치,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 맨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내가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지금도 좀 여유가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이 나에게는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가 가장 적은 데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의 자유도 아주 여유로워지고 시간의 자유, 언제든지 내가 쓸 수 있다. 너도 이런 거를 바라지 않니? 너 한번 잘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미팅에 참석해야 되고 제품을 애용해야 되고 또 이런 시스템에 복제를 하고 파트너를 안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거를 꼭 명심하시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사장님들 기회가 왔습니다. 애터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애텀이라는 게 나에게 왔는데 사람은 누구나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애터미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이 많이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전을 해서 나의 삶, 내 가족의 삶 이거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기회를 잡고 알아보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삶이 바뀌었죠. 변했죠. 앞으로도 또 변해갈 것이고요. 사장님들 언제까지 또 직장 생활을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알바만 하실 건가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쵸?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아니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아니 내가 즐겁고 기쁘게 가족들과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우리 사장님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평생 일하고 계실 건가요? 저는 일하기 싫어서 실은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아닌가요? 저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워지고 여행 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점점점 눈에 보입니다. 애터미를 선택하기 참 잘했다. 우리 사장님들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타이밍이라고 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가 붙들 수 있었던 거는 전에 제가 이제 가온누리센터에서 이제 강의 몇 번 했을 때 저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그 군포 물류센터에 가서요 저녁에 그 까대기를 하고 나오면 그게 지게차들 엄청 돌아다녀요. 무거운 것들은 지게차들 들거든요. 큰 것들은 얼굴 시커매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세수를 하고요. 4시나 4시 반에 끝나면 4시에 좀 빨리 끝나면 차에 조금 있다가 교회 앞에서 교회 문 열면 그때 교회 들어가서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또 꼭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신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을 의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믿는 신한테 저는 하나님한테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면서요. 실은 애터미도 기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됐어요. 알기는 빨리 알았지만 기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됐고 알아보게 됐고
저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금은보화를 쌓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신다고 했고 전 세계에서 꾸지 않을지언정 꾸어준다고 했는데 하물며 지금은 저한테 꾸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게 축복인가요? 하면서 원망스러운 원망도 해봤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또 나를 애터미로 보냈는지 또 알게 되고 애터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감사할 줄도 알게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큰 일도 나에게 맡겨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큰 일을 달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왔어. 아니면 1억이 정말 매달 애터미를 통해서 수익이 들어왔어. 그런데 내가 이 돈을 관리를 못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분명히 내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면 다 주실 줄 분인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되게 1억, 1,00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수십억을 주지를 않아요. 내 새끼, 내 아이들한테 지금 제 아이도 8살, 6살인데 제가 1억을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아이들이 1억이 뭔지 알까요? 그냥 들고 다니다가 납치당할걸요? 사고 나갈걸요? 부모님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에게 1억, 수십억, 수천억을 주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 확신하고 또 내 어려운 상황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제가 믿고 기도하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죽고 싶었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 벼랑 끝에 딱 떨어질 생각까지 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 그러면 내 와이프랑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아, 이게요. 사람이 한순간에 떨어지고 죽는다는 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괜찮아. 저기,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야 그냥 죽고 천국 가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막 주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 세상에 있게 한 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는데 내가 영광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누구만 좋아요? 아, 사탄만 좋은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 병자리에 누워있지만 매일같이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주신다고. 저희 어머님 오른팔, 오른다리, 오른팔, 오른다리가 아직 뭐든 주시고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 조금만 잡으면 이렇게 걸리는 정도.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 움직이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움직일지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했는데 안 다니셨어요. 간다 간다 하고 언제 가면 간다 언제 가면 간다 하고 했지만 안 가셨는데 병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는지 기도하니까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여기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픔도 있지만 저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 힘든 거 하나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생 안 해도 돼. 그러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저 천국에서 재밌게 살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또 아멘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어머님이 아직은 말이 약간 어눌해요. 네, 또 입에다 손을 대고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아픔이지만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을 영접하고 안내하는 거 이게 또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혹시나 주변에서 누가 교회 가자 하시는 분 있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터미를 통해서 다 누구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제 얘기 들으셨다면 조금 더 알아보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애터미가 어마어마한 회사다.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뛰시고 이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너무 긴 것 성공자님의 같다. 제가 너무 길게 했나 보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성공자님의 감동과 열정이 역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이강윤 샤론노즈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